보시는 도표는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가 지난 2013년에 발표한 도표입니다. 베이비 부머들의 평균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23살에 첫 직장을 잡았고 남자는 28살, 여자는 25살에 결혼했으며 62살쯤에 은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이비 부머들 아시죠?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베이비 부머들은 무려 740만 명쯤 된답니다. 산업화의 역군이네, 민주화의 버팀목이네, 그런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현대사회를 이끈 주인공들인 셈이죠. 그런데 이들 베이비 부머들이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느덧 환갑을 맞으면서 정년퇴직하는 세대가 된 거죠. 사실은 저도 지난해 말 현장에서 은퇴해서 제2의 인생을 설계 중입니다. 은퇴하면 뭐 하지? 당사자들에게는 참 막막하고 절박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은퇴, 정년 이런 말들이 들어있는 책들을 무조건 골라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년의 삶을 아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쓴 책들, 바로 이 책들 속에서 몇 가지 해답을 추출해냈습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이미 정년을 맞아 퇴임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정년 퇴직할 즈음 잘 관리해야 할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자들과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자산은 대략 5가지에서 10가지 정도인데요. 저는 7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건강, 가족, 연금, 친구, 일, 그리고 재능과 시간, 이 7가지 자산입니다. 정년 퇴직할 즈음 잘 관리해야 할 첫 번째 자산은 건강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삶 자체가 아주 고달파지기 때문이죠. 병상에 누워서 연명해야 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노년의 삶은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 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절제해야 하며 꾸준히 운동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담배는 참 끊기 힘들죠. 사실 제 친구 중에는 환자들한테 거의 매일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면서 정작 자신은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년 퇴임한 기념으로 담배를 딱 끊으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끊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라야 건강에 좋다는데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갖춘 운동이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권유합니다. 첫 번째는 언제든 어디서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두 번째는 좋아해서 스스로 즐기는 운동. 그리고 세 번째는 목표가 뚜렷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운동. 이 3가지 운동이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 운동으로 좋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시간을 맞춰서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할 수 있는 운동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하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헬스클럽에서 하는 운동도 습관이 되기 전까지는 자신을 통제하기 참 힘듭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운동보다는 목표가 뚜렷한 운동이 좋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정도 마라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풀코스 완주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운동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조금 게을리 하면 풀코스를 완주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등산을 하거나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 백두대간 종주, 자전거 전국 일주 등 뚜렷한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가 은근하게 자신을 채근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자산은 가족입니다. 앞에서 거론했던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베이비 부모들 부부의 47%가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대답했고, 특히 이 가운데 27% 정도는 부부가 심각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온 원인을 우선 남편들에게서 찾아봅니다. 대부분의 베이비 부모 남편들은 직장과 일에 올인하고 가정을 등한시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족들은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보다도 못한 존재가 됐고, 아이들 교육도 전적으로 아내에게 맡겼었죠. 물론 다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퇴직 전에는 밖에서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과 행동을 180도 바꿔야 합니다. 늙음하게 가족이 해체돼서 혼자 남게 된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또 있을까요? 세 번째 자산은 연금과 주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직장연금, 개인연금에 모두 가입해서 3층 구조로 연금을 관리하라고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려우면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보라고 권합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이 있다면 이를 두고 자식들 간의 다툼이 일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재산을 더 불리려고 하기보다는 있는 재산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을 수립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자산은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퇴직을 하게 되면 직장과 신분 때문에 유지됐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끊기게 마련입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위축되거나 행동 반경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미 수십여 년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라면 그 자체가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죠. 우리보다 2000년이나 먼저 산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친구는 제2의 자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년 은퇴할 즈음 관리해야 할 다섯 번째 자산은 취미 같은 일입니다. 퇴직 후의 일은 이미 해왔던 일처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 취미처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해보라고 권합니다. 팔자 좋은 소리 한다고 반문하는 사람도 많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노년의 일이 무슨 큰 수입을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소일거리 겸 용돈벌이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미 경쟁이 치열한 자영업이나 무슨 관리요원 같은 일을 물색하기보다는 자신의 취미나 재능을 살려서 새로운 일자리를 스스로 창출해보라는 것이 전문가들 혹은 책 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산은 재능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취미 같은 일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대개 은퇴할 때쯤 되면 누구나 썩히기 아까운 재능이나 노하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재능이나 노하우를 그냥 썩히지 말고 오히려 되살리는 방법을 모색해보라는 거죠. 젊은 시절 또는 재직 시절에 꾸준히 뭔가 기록을 해놓았다면 이것을 좀 더 보완해서 책으로 출간하든지 아니면 이론적으로 보강해서 후배들에게 전수하려는 자세가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서점이나 도서관에 와보시면 인생 후반기에 성공한 노인들이 쓴 책을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책 역시 80살에 첫 전시회를 갖고 88살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된 애너메리 모지스라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76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의 삶을 따뜻하고 평화로운 필치로 그려내서 나중에는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하죠. 이웃 일본의 시바타 도요 할머니 아시죠? 99살에 약해지지 마 라는 시집을 내서 100세 되던 해에 밀리언셀러 작가가 된 아주 유명한 성공 사례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60을 갓 넘긴 나이는 정말 소시적에 불과한 거죠. 마지막으로 7번째 자산은 시간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살 날이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살아있을 시간, 즉 미래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얘기죠. 앞으로 다가올 20년은 이미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시간의 가치가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그야말로 천금같이 써야 된다는 것이죠. 60살부터 80살까지 20년을 시간으로 따지면 17만 5,200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만 시간은 먹고 자고 하는 일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7만 시간 정도인데요. 이 7만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허무한 시간 보내기가 될 것인지 결정될 것입니다. 한 과학자는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5년 이상, 1만 시간 이상을 꾸준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3, 4번 이상 새로운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정년 퇴임을 앞둔 사람들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년 퇴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출발점입니다. 앞서 말한 7가지 자산 중에 연금 자산을 빼고 나머지 6개 자산은 모두 무형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자산들이기도 합니다. 건강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시간도 그렇고요. 사실 돌이킬 수 없는 무형의 자산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산들이죠. 이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반짝반짝 빛나는 노년기 인생을 이어가십시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